안녕하세요. 가연쌤의 중학교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료와 정보 대단원의 정보의 구조화에 대해서 학습할게요. 자료와 정보의 분석 중단원에서 지난 시간에 자료의 수집과 관리에 대해서 학습했고요. 오늘은 정보의 구조화에 대해 알아볼게요. 교과서의 해당 부분 보면서 학습하도록 해요. 학습 목표 다 같이 읽어볼까요? 1. 정보의 종류와 특성을 확인하고 다양한 형태로 구조할 수 있다. 2.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활용 목적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구조화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네, 오늘 학습에 앞서서 선생님이 책상을 한번 찍어왔거든요. 네, 좀 딱 봐도 좀 지저분하네요. 뭐가 많이 꽂혀 있는데, 네, 뭘 찾으려면 막 이렇게 이것저것 들춰야 되고, 네, 또 들춰야 되고, 이렇습니다. 좀 부끄럽네요. 네, 여러분 책상도 이렇죠? 다음으로 선생님 옆자리 수학 선생님 자리예요. 어때요? 깔끔하죠? 네, 이렇게 책상에 작은 서랍이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이렇게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찾기가 좋고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의 책상은 어떤가요? 근데 사실 책상에는 책이 몇 권 없기 때문에 좀 지저분해도 좀만 찾으면 찾을 수 있죠. 근데 책이 몇백 권, 몇천 권 있다면 어떨까요? 책이 막 이렇게 두서없이 쌓여 있으면, 그리고 도서관에서 항목별로 잘 구별되어 있으면 내가 원하는 책을 찾기에 어떤 경우가 편할까요? 책이 많이 있을수록 더 잘 정리된 상태가 필요해요. 정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이 많고 정보 간의 관계가 복잡할수록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구조화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정보의 구조화가 뭘까요?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정보 간의 관계를 표현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바로 정보의 구조화예요. 정보를 구조화하면 정보에 대한 이해가 쉽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정보의 오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 자료의 삽입, 삭제, 전달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죠. 정보의 구조화 예로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학교에서 이용하는 학번이에요. 학년, 반, 번호를 나열한 학번을 사용하면 성적 처리, 생활기록부 작성, 또 동명이인 학생 구별하기, 이런 여러 상황에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정보의 구조화 과정에 대해 알아볼까요? 방송반 동아리에 게시판을 꾸미고 싶어요. 그래서 동아리 구성원의 연락망, 조직도, 일정표를 만들고 싶어요. 우선 주어진 정보를 파악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많은 정보 중에서 꼭 필요한 내용 요소를 뽑아내야 해요. 그리고 뽑아낸 내용 요소를 서로 관련 있는 것끼리 분류하고 정리한 다음 내용 요소 간의 관계를 정리해서 정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해요. 정보를 구조화할 때는 정보의 특징, 정보 간의 관계, 구조화의 목적과 용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 정보 구조화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목록형, 테이블형, 계층형, 그래프형, 이렇게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목록형은 정보를 일정한 순서에 따라 나열한 구조예요. 구조가 간단해서 빠르게 구조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내용 요소 간의 관계가 복잡하다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요.
목록형의 예시로는 음식의 조리법, 건물의 층별 안내도, 체크리스트 등이 있어요. 테이블형은 정보를 가로와 세로의 형태로 구성한 구조예요. 표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중복되는 요소를 정리해서 효율적으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예로 학급 시간표, 식단표, 전화번호부 등이 있어요. 계층형은 내용을 수준별로 분류해서 한 지점에서 여러 갈래로 나눠지는 계층적 관계로 표현한 거예요. 조직의 계층 구조, 또 사물을 분류해서 세부적 요소를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계층형 구조의 예시로 가게도, 조직도, 책의 목차, 컴퓨터의 폴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래프형은 내용 간 상관관계를 선으로 연결해서 정보의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연결한 선은 내용 간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것이지 내용 요소의 순서나 계층의 의미를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연결선을 화살표로 해서 특정한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고요. 아니면 선의 길이를 다르게 해서 거리를 나타내거나 하는 식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그래프형은 노선도, 지도, 별자리, 분자 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각 구조와 형태에 대한 실생활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정보의 구조화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함이죠. 특히 방대한 자료의 분석 결과를 전달할 때는 다양한 정보의 구조와 형태를 이용해서 결과를 시각화해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데이터 분석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시각적 수단을 이용해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데이터 시각화라고 해요. 정보의 구조화보다 데이터 시각화가 좀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보 분석 결과의 특징이나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적합한 시각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데이터 시각화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표는 인구 변동 요인을 고려해서 2040년에 인구가 이렇게 되겠다고 예측한 결과예요. 그래서 나이대별로 인구의 수를 적어놨는데 데이터가 많아서 눈에 잘 들어오지 않죠. 이럴 때 이 데이터를 적절하게 시각화해 볼게요. 짜잔! 네, 이렇게 하면 성별에 따른 나이별 인구의 수를 한눈에 파악하기가 좋죠. 우리 친구들도 정보를 구조화하는 활동을 직접 해볼까요? 조선시대 왕가의 가계에 대한 글인데요. 조선의 1대 왕, 2대 왕, 누가 누구를 낳았고 그 다음에 9대 왕까지의 정보가 나열이 돼 있어요. 근데 읽어보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지만 한눈에 잘 들어오지는 않죠. 이럴 때 계층형 구조를 이용하면 어때요? 왕가의 가계도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죠.
빈칸은 퀴즈를 통해서 직접 채워 넣어 보세요.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왕의 재위 기간을 골라서 테이블에 나타내 볼까요? 그러면 1대왕, 2대왕, 3대왕 이렇게 누가 얼마 동안 즉위했는지 한눈에 보기가 편하죠. 조선의 왕 계보로 선생님이 구글에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프레지로 만들어진 자료도 있고, 한눈에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확대하면 이런 자료가 자세히 나오죠. 이런 자료도 있고, 이렇게 시간 순서로 또 계층형으로 이렇게 나타난 자료도 있죠. 이렇게 테이블형으로 나타낸 자료도 있네요. 이렇게 다양한 그림 자료와 같이 구조화한 자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정보를 한눈에 보기에 편하죠. 이렇게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구조화 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볼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오늘 배운 내용을 한 장에 정리한 것도 정보의 구조화의 예죠. 오늘은 정보의 구조화가 무엇인지 개념, 필요성, 장점, 예시를 알아봤고요. 구조화의 종류로 4가지 목록형, 테이블형, 계층형, 그래프형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의 개념과 필요성, 장점 이런 거를 같이 공부해봤죠. 모두 열심히 학습했나요? 다음 시간에는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대단원에서 프로그래밍 중단원, 그 중에 1 프로그래밍의 2의 2 변수의 개념과 활용에 대해서 학습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 유의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